차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경관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진짜 어쩌려고 이렇게 이쁜 거죠, 다? 여기는 꿀벌이 있네요. 모기가 없는 대신. 이런 자연도 즐기는 데는 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맨날 도시에만 살다가 유럽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그게 안 되네요. 저는 그게 안 되네요. 트롬세는 북극권 최대 도시인데 관광버스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유람선도 큰 게 들어오고 유람선 기착지에 영향이 큰지 굉장히 관광지 같습니다. 저의 마음을 끄는 어떤 요소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돈 있는 포트의 모습입니다. 그냥 지도로 봤을 때하고의 느낌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리네요. 조용한 섬일 줄 알았는데 도심에서 멀리 오래 떨어져 있다가 도심에 들어오니까 정신 하나도 없고 역시나 같은 증상인 기가 빨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이고야,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하드락 카페입니까? 참, 제가 젊었을 때는 하드락 카페 어마어마한 열풍이 있었는데 반갑다 하드락 카페. 배가 좀 고파서 요 아시안 헬스푸드라는 데가 있는데 하드락 카페 바로 옆에 이렇게 있어요. 비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저 안쪽에도 자리가 있고 비건 옵션이 되는 메뉴가 메뉴판이 이렇게 또 따로 있어서 저는 지금 프라이드 라이스를 시켰는데 199 크로네. 안 싸죠? 100이 12,000 얼마니까 24,000 얼마인 거예요. 더럽게 비싼 거죠. 199 크로나? 크로네? 프라이드 라이스입니다. 그냥 평범한 프라이드 라이스입니다. 정말 평범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익숙한 프라이드 라이스. 와우, 노르웨이하고 핀란드하고 물가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핀란드가 대부분이 싼데 야, 이런 물가는 진짜 노르웨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 지금 시각 7월 10일 새벽 12시 16분입니다. 그동안 일몰을 여러 번 봤는데 오늘 여기서 바라보는 일몰이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이쁘고 백야 같은 일몰을 담고 있네요. 얘가 스볼베르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올 때 그 아름다움과 들어와서의 아름다움은 좀 다르네요. 이 동네는 정말 조용한 그런 동네인데 여기가 그냥 번화한 곳 끝. 그렇습니다. 여기 조그만 광장인데 여기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끝. 이런 데 오면 살짝 뭘 해야 되지? 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워낙 조그만 도시라서 특별하게 뭘 본다든가 하는 것도 없고 배 타고 투어 나가고 뭐 새나 이런 거 보러 가는 그런 자연 관광은 많은 것 같아요. 가격은 사악합니다. 스피드보트 같은 거 타고 나가는 건 약 한 1000크로네? 12만원? 여기에 비건 니하오라는 베트남 음식점, 비건 옵션 되는 베트남 음식점이 하나 있고, 중식이구나, 니하오니까. 조 옆에 바칼로라는
비건 옵션 되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고 여긴 버거 파는 데고. 어디를 갈까 망설여집니다. 가격을 안 물어보고 먹는데요, 아마도 이게 200 이상 할 건데 200 크로네 이상을 할 건데 아마 먹어본 프라이드 라이스 중에서는 최악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것보다 맛이 없습니다. 냉동 야채 믹스에다가 웍질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네요. 폴베르에서 레인에 가는 길에 조그만 어촌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우측에 보이듯이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캠핑카도 있고 캠퍼밴도 있고 다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네. 우측의 경관이 워낙 좋아서 저도 여기서 차박하려고 어떻게 찾아 들어왔더니 꽉꽉 들어차 있네요, 차들이. 계속 들어가 보면 뭐가 좀 공간이 나올까요? 이거 진짜 이쁘네요. 와우. 또 보다 이렇게 또 이쁜 곳은 또 처음 보네. 헤닝스베르. 구글 지도로 로프텐 치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야입니다. 그냥 야. 세계에서 가장 이쁜 어촌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충분히 있을 만큼 깜짝 놀라게 아름답습니다. 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이 있군요. 어디 하나 빼놓을 수 없이 경치가 그냥 압도적입니다. 자리만 있으면 여기서 1박 하고 싶은데 오늘은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스팟 찾고 내일 좀 이른 시간에 좋은 자리를 맡아볼까 봐요. 오늘의 차박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간이 나와서 여기서 오늘은 차박을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그 경관이 좋은 데가 있는데 오늘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잡고 내일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건 쇼핑입니다. 노르웨이도 이렇게 비건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슈퍼마켓 좀 큰 데 가면. 오늘은 비건 소세지, 햄, 그다음에 잘라서 먹는, 과자 위에 잘라서 먹는 거 해가지고 굉장히 쌉니다. 요 소세지가 한 6,000원 안 해요. 요 두 개는 한 3,000-4,000원?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과자는 이거랑 우리나라랑 비슷한 가격대. 그것도 한 3,000-4,000원? 나가서 먹는 거에 비하면 음식이 엄청 쌉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밥을 해 먹는 게 월등 유리합니다. 나가서 먹는 거 사실 수준 이하 음식 같은 거, 오늘 저녁에 먹었던 거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음식이 훨씬 낫습니다. 맥주가 비싸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웬만한 걸 봐서는 이제 감흥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노르웨이를 벗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레인에 가는 길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어촌마을 헤닝스베르, 지금까지의 차박 장소 중에서 원탑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여기는 노르웨이가 지루해지려고 하는 찰나에 또 이런 걸 만나네요. 차 안에서 보는 차박지 풍경입니다. 이런 뷰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의 각도를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유튜브 어려워요? 두 번째 날 아침 일찍 차박 장소를 점령해서 아주 좋은 장소를 잡아서 오늘
하루 종일 그냥 편안하게 아주 릴렉스한 하루를 보냈네. 이 레인의 풍경은 또 아까 차박지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레이네 하더니 오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살짝 지금 안으로 들어왔는데 뭐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피시파 하는 데인가 봐요. 저렇게 뭐 가이드 투어도 어디선가 오거나이즈해서 있고, 이게 지금이 가장 핫한 시즌이라서 엄청나게 사람이 많고 차 대는 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동네 한 바퀴 걷는 그런 맛으로요. 풍경이 진짜 압도적입니다. 야, 이런 곳에 겨울은 어떨지 진짜 궁금하네요. 레인에는 사람들이 하이킹하러 많이 오는 곳이네요. 관광으로 온 사람들은 그냥 구석구석 차로 돌아다니면서 마을 이쁜 거 보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는 관광지인 것 같은데요. 전망대에서 보는 경치 진짜 아유, 이거 뭐 하롱베이 같은 느낌도 있고 아주 좋네요. 여기. 이 레인에는 그리고 들어오는 길은 울릉도에 성산 일출봉 수천개하고 울산바위 수천개를 쫙 뿌려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그런 곳이에요. 레인에 오시는 분들은 안으로 쭉 들어오면 거의 길 끝나는데 여기 슈퍼마켓이 하나 있고요. 슈퍼마켓 보이면 우회전해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세요. 파킹이 무료가 아니네요. 화장실도 신용카드 대고 들어가야 되고요. 파킹을 앱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기서 파킹 티켓을 구매를 해야 되네요. 주차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카드를 넣어야 되나요?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네. 하여튼 노르웨이의 이 나라는 좀 얄밉습니다. 관광객이 없는 이 뒤쪽의 한적한 골목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이런 집을 다 꿈꾸면서 사는데 이런 집들이 다 여기 있었네요. 근데 겨울에 눈 치울 거 생각하면 이 동네에서 사려면 튼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이제 넘어왔으니까 이제 통행료가 있어요. 도로 통행료 징수가 전부 다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오토패스 요 사이트로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뭐 이미 들어와서 하셔도 되고요. 들어오기 전에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 이내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ow to pay.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Foreign Vehicle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모든 거는 3,500km 미만의 그 자동차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3,500km 이상의 자동차는 별도의 룰이 있습니다. 3,500kg 미만의 자동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옵션 1은 미리 준비해야 돼요. 장점은 3,500kg 미만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지 미리 준비해서 태그를 미리 붙이고 그거에 맞춰서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 뭐 한 달치도 있고 뭐 미리 돈을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 옵션 2, 옵션 3가 있는데 옵션 2, 옵션 3의 가장 큰 차이, 옵션 3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집으로 날라와요. 한 1에서 5개월 정도 후에. 잊어버릴만 하면 오는데 단지 장기 여행하시는 사람들은 인보이스가 날라왔는데 내가 한국에 없으면 아니면 받을 주소가 없다거나 그러면 어려우니까 옵션 2를 선택을 하시면서 이메일로 받으셔야 돼요. 이메일은 조금
집으로 가는 인보이스보다는 빠르게 내 이메일로 들어와요. 대부분 3개월 안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옵션 2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등록을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차를 등록을 하신 다음에 또 옵션 3에서 해야 되는 요것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환경개선금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2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크레딧 카드로 계산 계속 알아서 정산되도록 하지 않을 거면 굳이 옵션 2를 안 해도 되는데 이메일로 받아야 돼요. 무조건 옵션 2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을 한번 하시고 환경개선금에 대한 할인율을 받으시려면 여기도 하시고, 이것과 이것의 등록 절차는 똑같은데 얘가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자동차 그 등록증을 파일을 업로딩을 해야 돼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옵션 3를 선택을 하시면 이것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가장 높은 가격이 책정이 돼요. 그 얘기는 환경개선금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 차가 디젤이다. 굳이 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 차가 연식이 오래됐다. 2015년도 이전이다.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일단 해보면 이 패스로 가는데 여기서 한국은 사우스 코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을 하시고 내 차량 번호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차야 내 차가, 차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연료, 나는 가스, 휘발유니까 유로는 뭐냐. 일단 저는 유로 6인데 이 유로는 여기에 있는 유로 클래스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 이후에 생산된 차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에 각 생산 연도에 따라서 유로 클래스가 있으니까 살펴보신 다음에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미 했으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넣으시고 이메일도 넣고 전화번호도 넣고 텀스 앤 컨디션 등록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 파일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브밋 누르면 돼요. 근데 제가 한번 제 걸 해봤어요. 마이 어카운트에 브이클 넘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오면 얘네가 과연 식별이 가능할까요? 주차장 사진으로 스캔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번호판 못 읽어요. 미리 제가 등록을 해놔도. 영어로 등록을 해놓고 고를 하얀색으로 해서 영문으로 G5를 매직으로 그려서 붙여놔도 안 돼요. 전체를 뭐 갖다 붙이면 읽을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도 지금 한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거 영어로 고로 썼어. G5로. 근데 내 플레이트는 내 번호판은 한글일 거 아니에요. 매칭이 안 된단 말이죠. 얘네들이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옵션 3 선택하고 환경개선금에 대한 그 할인율을 받으려고 이거를 등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도 돼요. 그냥 하이스트 레이시 적용된다고 하는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등록은 했는데 어쨌든 등록한 게 이렇게 나오더라.